안녕하세요. 유니버스 이윤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에 라이센스 아웃한 FcRn 저해제에 대해서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FcRn 저해제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가치는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안구건조증 파이프라인과 파킨슨 파이프라인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FcRn 저해제의 가치와 안구건조증 그리고 파킨슨 치료제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인 HL03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임상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한올이 그 어려운 임상을 어떤 기전과 전략으로 돌파하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이 파이프라인의 잠재적인 시장 가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임상이 까다로운 이유는 위약인 생리식염수의 실제 치료 효과 때문입니다. 안구건조증의 가장 기초적인 약물은 인공 눈물이죠. 생리식염수는 그 자체가 가장 기초적인 인공 눈물입니다. 즉 임상에서 위약군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해도 약한 안구건조증을 가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임상 약물이 위약을 압도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FDA에서 최초로 승인된 면역 억제제인 레스타시스는 임상 2상 1번, 임상 3상 3번을 했고 1차와 2차 유효성 지표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년의 설득 끝에 눈물량 생성 증가라는 대리 지표인 쉬머 테스트 하나만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허가 약물인 자이드라도 마찬가지인데요. 4번의 임상 중 주관적 증상과 객관적 징후 지표를 번갈아가며 충족하는 굴곡 끝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약물들도 임상에서 정량적인 유의성 입증에 실패할 정도로 안구건조증 임상은 매우 변수가 크고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어떤 안구건조증 약물이 성공할까요? 미국은 차량 운행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실내 냉 난방이 상시 가동되는 문화입니다. 에어컨과 히터는 실내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들죠. 이로 인해 미국 환자들은 만성적인 염증이 원인이 된 안구건조증 환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중장년층 만성 환자들에게 생리식염수나 히알루로산 같은 단순 눈물 보충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젊은 경증 환자들에게나 효과적이죠. 실제로 FDA 승인을 받은 단순 눈물 보충제인 티어바야와 미에보는 임상을 쉽게 통과해도 실제 판매 실적이 저조합니다. 환자들은 결국 염증 억제 기능이 있는 레스타시스 혹은 자이드라 같은 약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눈물의 향상성을 파괴하는 주 원인인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이제 눈물 부족이 아니라 염증에 의한 눈물 향상성 파괴로 재정의된 지 오래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올바이오파마의 HL036의 차별점을 알 수 있는데요. HL036은 항 TNF-알파 기전의 치료제입니다. HL036은 염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TNF-알파를 직접 공격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을 막는 거죠.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요. 염증으로 기능이 저하된 마이봄샘 기능을 회복해서 눈물 분비 이상과 각막, 결막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본적인 염증 치료가 건조하고 또 만성 염증 비율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높은 판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물 보충제 성격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미국 FDA 임상을 가볍게 통과하지만 실제 판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젊은 환자층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로 증상이 완화되고 중장년층의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눈물 보충제 성격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로는 만족스러운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한올은 임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FDA가 이미 승인한 대리 지표를 확실히 공략하는 건데요. FDA는 현재 3가지 효능 입증 권고사항 중 1가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지표가 바로 레스타시스가 허가를 받은 쉬머 테스트에서 10mm 이상의 눈물량 증가 달성 환자 비율입니다.
한올은 두 번째 임상 3상에서 이 쉬머 테스트 지표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첫 번째 임상 3상에 이은 두 번째 성공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FDA 2003년에 레스타시스와 2021년에 티어바야가 이 지표 하나만으로 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한올은 가장 검증되고 승인 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2회 이상 연속 충족시킨 건데요. 그리고 염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항 TNF-알파의 기존의 약물이 눈물량 증가라는 가장 객관적이고 단순한 지표를 통해 상업적 허가 문턱을 넘을 가능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올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임상 3상에서 주 평가 지표를 쉬머 테스트로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다시 임상을 재개한 세 번째 임상 3상에서 쉬머 테스트를 단 한 개의 주 평가 지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임상 3상에서는 0.25%의 약물을 투여한 250명의 환자와 또 1%의 약물을 투여한 250명의 환자, 그리고 위약그룹 250명, 총 7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약물을 투여하고 16주 동안 관찰합니다. 이전의 3상과는 다르게 주 평가 지표가 쉬머 테스트 단일 지표로 바뀌었고요. 1%의 약물군이 추가가 됐고 치료 기간은 기존 8주에서 16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볼게요. 한올 바이오파마의 HL036은 주 평가 지표를 기존 임상 3상에서 만족시켰던 쉬머 테스트로 변경을 했고요. 미국 시장의 핵심 니즈인 만성 염증 치료에 가장 잘 맞는 항 TNF-알파라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HL036은 기존 치료제인 레스타시스와 자이드라의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잠식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곧 발표될 세 번째 임상 3상 결과를 봐야겠죠. HL036은 한올과 대웅제약이 각각 50%씩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자이드라의 개발사인 샤이어가 590억 달러, 현재 환율로 83조에 일본 다케다 제약에 인수가 됐고요. 샤이어 인수로 자금난을 겪었던 일본 다케다 제약이 2019년에 자이드라만 따로 노바티스에 판매를 했어요. 그때 가격이 4.8조 원입니다. 그 이후 2023년에 노바티스는 자이드라를 포함한 4가지 파이프라인을 바슈롬에 3.5조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레스타시스의 경우 21년 피크 세일즈는 1.8조 원이고요. 22년 2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24년은 3천억까지 매출이 빠졌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안구 건조증 치료제 1위 제품이었던 레스타시스는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새로운 기존의 약물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이 큰 시장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미충족 수요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였습니다.